네, 신옥주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구성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구성할 수 있다는 가족 구성의 자유,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던데요. 가족처럼 사는 많은 분들이 법에서는 가족으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도 기사에서 봤어요. 가깝게 둘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법률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인데, 한 사람이 응급 의료 수술을 받아야 돼가지고 갔더니 이게 동의가 안 돼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뭐 애를 태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어떻습니까? 응급의료의 수술 동의는 혈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게 한 가족으로 살았어도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법 친족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지금 한학조 원장님, 우리나라 법률이 가족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법제도도 그렇지만 가족은 이게 원래 원형이야. 나머지들은 뭐 아직 지금 충분히 가족이라고, 옳은 가족이라 할 수가 없어.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걸 결손가족이라고 이렇게 한동안 그런 얘기해도, 표현이 네, 요즘에는 그 표현은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상가족이라는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저로서는 좀 불편할 정도입니다. 정상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정상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와 자식 세대로 구성된 그런 이제 보통 2세대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꼭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상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2세대 가족들이 지금 점점 줄고 있고요. 훨씬 더 대세인 가족 유형은 혼자 살고 있는 1인 세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대 가족까지 한다면 그 세대가 굉장히 큰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한 1인 가구가 한 28%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한 20년 뒤쯤 되면 한 35%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가족 안에 포함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을 다 결손이라고, 또 문제의 비정상의 가족이라고 놓고 본다면 한국 사회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정상 조금, 나머지 비정상인 상황인 거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다 비정상 가족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안에서는, 지금 논의 안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의무가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의무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는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근데 이 정상가족 또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계에 이미 나오는 거 보면 사회조사에서 30%가 넘는, 그러니까 10명에 3명, 3명에 1명은 결혼 안 하고도 애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혼인신고 안 하고 애 낳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조사라는 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30% 나왔다는 얘기는 고연령층이 몽땅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은 훨씬 더 많이 60%, 70%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가족 얘기도 이미 그 어떤 연령층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차별을 하는 거지. 지금 젊은이들로 내려가면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법률 제도는 정상가족을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이건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률에서는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이 이성에 기반한 가족을 이제 가족 제도라고 보고, 이런 가족 제도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해체, 가족의 위기,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고, 그래서 뭐 건강가정기본법도 보면은 건강한 혼인, 그리고 건강한 가족,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의 임신과 출산,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 가족을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가족 제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상가족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가족이 허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다른 한편의 목소리도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변화이고, 가족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이미 변화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양한 자유권 행사라고 이제 보는, 이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가족 구성을 실제로 하고 사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건강가정진흥원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 기본법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까? 사회변에 맞추려면. 우선은 가족의 개념을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그럼요.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독일처럼 아예 규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훨씬 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좀 바뀌어서 해야지 되고요.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리어 그 개념보다는 훨씬 더 또 조금 포괄적으로 사업은 하도록 돼 있어서 개념을 바꾸고 사업 내용 안에도 현실을 좀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그 법이 좀 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아까 그 강의 중에 보니까 우리의 이제 가족은 혈연과 또 뭐 입양, 혼인에 전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의 사례 얘기하시면서 그 가족의 구성체 부분을 서로 책임지고 지지되는 관계,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 가족 개념하고. 가족은 서로 부양하고 부양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혼인, 입양, 결혼에 기반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으면 가족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야겠네. 새롭게 해야겠네요.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아까 강의 들을 때 저 궁금했거든요. 평등한 가족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독일이 이제 선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 우리 지금 법률 체계 하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 주셨지만 짧았어요. 조금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등한 가족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법제도가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평등을 혹은 차별을 강구하게 만드는 언어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혼모, 혼인 외자, 이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 혼인 외자는 민법에 그대로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 습관을 이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전체적인 법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혼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임신 중절이라고 불리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서 이제 임신 중절을 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절을 할 때에 배우자가 이제 법률혼,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사실혼까지 포함하는, 어쨌든 배우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동의를 일단은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이제 다른 조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혼자의 결정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은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결정에 왜 남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제 구별을 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문제라고 모든 생활 생각합니다. 관행, 제도, 운영 뭐 이런 데서 이런 차별이 배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또 건강가족기본법에서 난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난임을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혼인한 부부. 그래서 혼인하지 않은, 내야 됩니까? 그렇죠.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난임 시술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구석구석 침투해 있네요. 이른바 정상가족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일 큰 건 헌법 개정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제 생각에는 헌법 제3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36조의 내용 하나는 혼인과 가족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보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률 문구가 양성의 평등의 기초로 혼인을 하고 혼인에 기반해서 가족이 구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으로 이제 우리가 하위 법률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존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이렇게만 헌법 하면 조문부터 아예 틀부터 출발부터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헌법 개헌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돼서 지금 토론이 되고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헌법 초안이 나온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안 하고 대통령 이제 자문위원회 안 하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만 36조 1항을 이제 손 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내용으로 있고 나머지 두 안은 그냥 현재의 안을 거의 바꾸지 않고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 틀 벗어난 데서 이제 차별적 요소를 지금 많다 이거죠. 찾으면 아까 가족관계 등록법에 혼외자 출생 체크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강의에서도 뭐 부속우선의 원칙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 차별적 요소를 한번 조금 더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민법이 다른 법 영역에 비해서 사생활을 규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직은 전통적인 사고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민법의 발전이 바로 이제 평등의 진전이다, 뭐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은 진전을 가지고 왔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이 현대 헌법에 우리 헌법에 맞추고 현대 인권 개념에 상응하지 않으면 전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판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진전을 냈는데 아직까지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부성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성주의 원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양상은 좀 다르지만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을 하면 남편성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남편성이 가족성에 뒤는 그러한 이제 체제 하에서 여성들이 혼인 이후에 아내의 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현재는 혼인을 해도 아내 성이 아내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하에서 이제 우리와 유사하게 부모 성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자녀의 성 결정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인해서 한 성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혼인해도 양성을 유지하니까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인데 민법에서는 부성을 원칙으로 따르게 하고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 시에 합의를 하면 이제 그 모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법률로 이렇게 보호가 안 되는 너무 많은 가족 형태가 있으니 어떤 개선이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